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뉴스가 쌓여서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반서구 텐진선언 중국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네오콘이 중국과 러시아 군사력이 앞섰다 우위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에서 지방선거를 앞둔 대한정당 AFD죠. 7번째 후보가 의문사를 당했습니다. 독일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미국 경제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이 미국의 실업자와 그리고 이제 잡 오프닝 이 수가 역전이 되었습니다. 물론 코비드 때 이제 락다운을 하면서 실업자 수가 급증했습니다. 정부는 이제 많은 보조금을 주고 어떻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상으로 돌아온 현 상황에서 실업자 수가 이제 슬금슬금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잡 오프닝, 구인하고 이런 게 이제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 추이는 미국 경제에 어두운 먹구름을 이렇게 이제 들이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Salesforce.com, 여러분들 이제 미국에서 AI 업체 하면 원래 AI가 나오기 전에 데이터 마이닝 컴퍼니가 있었습니다. Salesforce.com이 대표적이죠. 그리고 팔란티어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AI라는 타이틀을 걸고 이렇게 이제 AI 회사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하는데 원래 AI의 기본적인 토대는 이 Salesforce.com이나 그리고 팔란티어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Salesforce.com은 민간 영역에서 활동하고 팔란티어는 미국 정부 부문에서 활동을 했죠. 그러다가 이게 서로 이 믹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Salesforce.com에서 4,000명을 이제 자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미래 잡시장이 어둡다 이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 AI를 이용해서 이제 우리 실생활에 여러 가지 이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통신회사나 이런 데 전화를 하면은 먼저 AI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에이전트에게 넘어가죠. 결국 AI가 도입되면은 전체적인 이제 고용의 숫자는 줄어들게 될 겁니다. 결국 이 기본소득 문제 이것이 다시 이제 미국에서도 도마에 오르지 않을까. 만약에 이제 트럼프 정부가 만약에 이제 민주당으로 바뀌게 된다. 4년 뒤입니다만 이렇게 되면은 이 트럼프 때 하려고 했던 거 여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오히려 이제 이쪽 진영으로 맹렬하게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기본소득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이제 사회주의화 되는 거죠. 이런 우려를 좀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트코프 이야기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유럽에서 이제 특히 프랑스 파리 이제 엘리제궁에서 서유럽의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우크라이나를 돕는 방안 이것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트럼프에게 자꾸 이제 이 푸틴과 휴전을 해달라 무조건 없습니다. 무조건 휴전을 하면은 자신들이 군대를 보내겠다. 그런데 여기 이제 자신들이 조건을 달았죠. 일단 휴전이 되면은 즉 러시아가 포탄을 쏘지 않는다 이 전제하에서 서유럽이 군대를 보내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시큰둥하죠. 위트코프가 이야기를 하다가 중간에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제 서유럽 정상들이 트럼프에게 전화를 하고 트럼프가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트코프가 다시 회의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미국인이 정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 서유럽, 이 자신들은 국방이나 이런 데 투자를 하지 않고 또 젊은이들을 징집을 해서 군대 보내고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서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거죠. 미국의 안전 보장 하에 서유럽이 군대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냥 들어가면 러시아 폭탄 맞고 죽으니까 미국이 지켜달라. 이런 수작을 부리는 거죠. 미국의 보호하에 그들은 이제 복지도 누리고 그리고 6주 휴가도 즐기고 유럽은 이제 휴가가 깁니다. 미국은 이 정도 되지 않습니다. 2주에서 3주 이 정도가 다죠. 그러다가 몇 년 되면은 한 달씩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펜션 두둑한 이제 연금도 받습니다. 이게 서유럽입니다. 미국 국민들이 세금을 내고 그것으로 미국 국방비를 충당하고 자 미국은 미군을 보내서 서유럽을 지켜주고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일이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죠. 서유럽 국방은 서유럽에게 맡겨야 됩니다. 자 어쨌든 서유럽에서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자 이 마크롱은 대담하게 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자 이 푸틴이 지금 트럼프 뒤에 숨고 있다. 자신들은 이제 이 싸울 의지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조건이 이겁니다. 일단 휴전을 하면 전투가 중단되면 26개 나라 프랑스도 포함됩니다. 25,000에서 3만 정도 병력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보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 지금 보내지 않습니까? 지금 전투 중입니다. 26,000, 3만 들어가면은 러시아군에 의해서 이제 박살날 거 자네들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게 자꾸 이제 매달리는 겁니다. 제발 휴전만 시켜달라. 그러면 보내겠다. 무슨 웃기는 수작인지 모르겠습니다. 프랑스, 영국은 지금 당장 군대를 보내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제 러시아와 싸우든 말든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러시아가 알아서 처리하겠죠.
오늘 서유럽 그리고 위트코프 젤렌스키 이 면담이 끝나고 마크롱과 젤렌스키가 결정된 사항을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마크롱은 러시아가 100만 명의 사상자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현재 한 12만 5천 정도 전사 그리고 그 정도 수 한 12만 명 정도의 중상자 이 정도로 이제 추정이 되고 여기에 뭐 한 10몇만 정도 뭐 부상자 가벼운 경상이죠. 이들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측은 180만 정도가 전사 혹은 실종 그리고 그 이상 규모의 이제 중상자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영토를 상실하고 뒤로 후퇴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부상자를 제대로 치료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 전사자 규모가 크죠. 중상자 규모도 큽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젤렌스키는 여전히 이제 거짓말하고 또 마크롱은 여기에 장단을 맞추고 그리고 이 마크롱은 푸틴의 이제 최후 통첩을 때렸습니다. 만약 휴전에 동의하지 않는다 무조건 휴전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은 러시아 이제 무시무시한 경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러시아 경제를 파괴하겠다 이런 협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젤렌스키도 등장했습니다. 이 젤렌스키는 대담하게 러시아를 무장 해제하겠다. 다시는 무기를 생산해서 주변국들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러시아의 군사적인 생산 능력을 이렇게 파괴하겠다, 없애겠다 이렇게 이제 대담하게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크롱도 옆에서 이제 흐뭇하게 미소를 지었죠.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르코지가 이제 마크롱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사르코지 전 대통령, 저는 사르코지를 아주 싫어합니다. 이 사르코지가 리비아를 파괴한 주범입니다. 이 오바마가 이제 나중에 이제 사르코지의 설득을 당했는데 오바마 역시 이것은 잘못된 결정이었다. 이렇게 나중에 이제 이렇게 한탄을 했습니다. 이 사르코지가 이탈리아와 리비아 사이의 어떤 에너지 딜 이것을 하려고 하자 이것을 파괴하고 사보타지하기 위해서 카다피 제거 계획을 꺼내들었죠. 그리고 반군 지역에 이제 군 수송기를 보내서 거의 한 4만 전 정도 이제 소화기를 풀었습니다. 이것이 리비아 내전의 직접적인 단초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프랑스의 라팔기들이 주로 이제 리비아 트리폴리를 폭격을 했습니다. 저는 사르코지를 싫어하지만 이 말에는 동의합니다. 이 사르코지는 마크롱 그리고 이제 마크롱의 프랑스 정부가 러시아 적대적인 태도를 취해서 러시아보다도 더 서유럽이 국제적으로 고립되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어리석은 결정을 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푸틴이 이제 이 천진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북경에 와서도 또 이야기를 했는데 먼저 푸틴은 우크라이나 군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의 한 47에서 48% 절반만이 컴뱃 레디 전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전투 경험이 있거나 뭐 이런 군인들 혹은 훈련이 잘 된 군인들 이것을 합친 겁니다. 절반 정도가 사실상 전투를 수행할 수 없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죠. 많은 수가 희생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전방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은 여기서 뺏어 저기로 막고 뭐 이런 식의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우크라이나는 영토 방어에 이제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영토가 함락이 되면 이것을 젤렌스키는 이제 정치적인 위기로 간주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무리수를 써서 방어를 합니다. 계속 돌려막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우크라이나군이 희생이 되는 거죠. 우크라이나는 어떤 면에서 일단 후퇴를 한 다음에 전열을 가다듬고 자, 군대를 제대로 무장시킨 다음에 다시 이제 때리는 거. 이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 영토에 집착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푸틴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이 우크라이나전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젤렌스키는 아무것도 아니다. 대통령 선거를 치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젤렌스키가 우크라이나를 이제 정당하게 대표하고 있는 대표냐 여기에 대한 의문이 드는 거죠. 일단 선거를 치러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젤렌스키가 만약에 이제 러시아와 대화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모스크바로 와라.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키예프 우크라이나와 서방은 러시아의 조건을 수용해야 된다. 그 경우에만 특수군사작전은 종료될 수 있다. 그렇게 하지 않는 한 러시아는 군사적으로 이 문제를 끝까지 이제 해결하겠다. 자, 그리고 안보 보장을 위한 영토 거래. 미국에서는 뭐 영토를 거래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러시아는 그런 이야기 나온 적 없다 이렇게 딱 잘라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제가 앵커리지 회담 직후 이야기를 했습니다. 러시아는 미국과 영토 거래 관련된 어떠한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앵커리지에서 트럼프와 했던 이야기 핵심은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관계 개선 그리고 경제 교류입니다. 자, 그리고 EU 경제는 쇠퇴하고 있다. 다른 경제 글로벌 사우스는 성장하고 있다. EU가 스스로 자체해서 공경에 빠졌다. 이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드베데프
최근에 이제 러시아 외환 보유금 여기서 나온 이자를 일방적으로 이제 우크라이나에 보낸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자, 이들은 감히 이제 겁이 나서 원금을 손을 못 대는 거죠. 이 원금에 손을 대면은 유로 클리어에 대한 신뢰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자만 이렇게 이제 우크라이나에 보냈는데 이것은 절도 행위다. 이렇게 이제 메드베데프가 비난을 했죠. 그리고 이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문제, 물론 이제 법적 소송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뭐 불법적으로 이제 비합리적으로 이런 조치를 했는데 러시아 역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거죠. 러시아 내에는 서구가 투자 많은 자산들이 있습니다. 러시아 내 서구 자산을 이렇게 압류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내에 자, 영국이 산 땅도 있습니다. 뭐 영국이 일정 정도 땅을 사고 뭐 광산 지분을 사고 이런 이야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이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그 지역을 점령을 해서 가져가는 것,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진 요즘 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위에 보면은 스스로 세계를 대표한다고 합니다. 이 전 세계 이제 지구입니다. 위에 이제 서방 선진국. 기본적으로 유로피안 백인들이 이제 주도하는 국가들이죠. 그런데 밑에는 이제 글로벌 사우스입니다. 이 서구 언론은 이번에 이제 텐진에서 열렸던 뭐 SCO 그리고 지금 전승절 행사, 여기 이제 많은 정상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을 뭐 깡패 집단 그리고 깡패들이 모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뭐 빌런 컨트리들 이들이 모여가지고 미국이나 서구에 대해서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다. 심지어 이제 트럼프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딱 보면은 뭐 대부분의 이제 뭐 일반적인 사람들은 야, 서구 백인들 이들은 정의롭고 선하고 착하고 이 인류를 위해서 사는 집단. 그리고 밑에 사진 보면서 뭐 인도 못 사는 나라 그리고 중국, 북한, 뭐 러시아, 이란 이들은 뭐 깡패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죠. 그런데 위에 있는 이제 서방 선진국들 이들의 진짜 모습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들은 가신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뭐 로스차일드 이런 애들 있죠. 이 금권 세력, 이 지구를 아우르는 지배하는 거대한 이제 이 금권 세력이 있습니다. 그들의 하수인들이 사실은 이제 서방 국가의 정상들이죠. 여기서 이제 어떤 미국인이 올린 글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뭐 이장수님이 올리셨는데 블라디미르 푸틴이 베이징에 서서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명에 대해서 최후 통첩은 통하지 않는다. 서방이 인도와 중국을 여전히 식민지처럼 대하고 있다. 인도도 이제 이 고대 문명, 중국도 고대 문명이 있습니다. 이런 문명을 가진 국가를 식민지처럼 대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푸틴이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는 허세를 부린 것이 아니다. 서구 예외주의의 마지막 환상을 폭파시키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어떤 나라들과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실로만 이용되고 있다. 지금 쇠퇴하고 있는 집단은 집단 서방이고 더 이상 그들은 이제 세계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들이 분노를 표출하는 겁니다. 식민지 바이러스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집단적 서방은 식민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는데 좀 진화를 했습니다. 자, 군함, 붉은 제복에서 제재, 관세, 도덕적 협박 이런 식으로 이제 형태를 바꾼 거죠. 인도가 러시아산 석유를 산다고 이제 워싱턴 DC는 50% 관세를 이제 부과를 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제 문명에 대한 최후 통첩이죠. 인도는 이것을 거절했습니다. 자, 푸틴이 세계를 상기시켰듯이 지금은 1947년이 아니다. 서방 외교 정책에 내재된 오만함은 무감각하고 그리고 이들이 이제 스스로 자해하는 그런 행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연막에 불과하다. 쇠퇴하는 서방은 유라시아의 지배력을 다시 복원하기 위해서 자, 우크라이나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러시아를 약화시키는 거죠.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러시아는 재정비했고 인도는 자율적인 존재로 거듭나고 중국은 탈달러와 그리고 자체적인 기술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업보의 반전이 시작된 겁니다. 수세기 동안의 도둑질, 기근, 강제 복종 여기에 대해서 심판이 내려진 거다. 이렇게 이제 게리 놀라는 글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포렌 팔러시 대표적인 이제 네오콘의 선전 매체입니다. 여기서도 중국의 군사력에 대해서 인정을 했습니다. 물론 일부에서 이제 미국이 여전히 앞선 분야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총합으로서의 어떤 재래식 군사력 이것은 중국이 어느 정도 이제 미국을 이미 따라잡았을 뿐만이 아니라 넘어섰다는 거죠. 특히 미사일 전력이나 미사일은 뭐 중국은 아마도 이제 러시아의 미사일 테크놀로지를 좀 가져오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됐는데 자, 미사일 기술은 분명히 미국보다 앞서 있습니다. 그리고 대공 시스템, 방어막 이런 분야
그리고 수상함에 있어서는 항모 전력은 미국에 뒤처지지만 이제 뛰어난 공허 구축함 같은 것을 계속 뭐 두부처럼 찍어내고 있습니다. 잠수함 같은 경우는 미국이 여전히 우위했고, 그리고 전체적인 핵 전력은 미국이 여전히 중국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전쟁을 제외하고 국지적인 전쟁이 발생한다. 이때 미국의 재래식 전력이 이 중국에 비해서 부족하다. 이것을 포린 팔러시도 인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이번 이제 전승절 열병식을 보고 이 미국도 이제 이 달라져야 된다. 이것을 솔직하게 시인했습니다. 헤그세스는 국방부 장관이 되기 이전에 중국의 재래식 전력의 가공함 이것을 인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군사력을 재편하고 이제 미국이 어떤 이제 군사력을 일단 응집을 하고 싸울 수 있는 군대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국방장관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모스크바 베이징이 가까워졌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미국에게는 끔찍한 사건입니다. 이제 미군을 이제 개혁해야 될 때입니다. 맞습니다. 미국은 지금 너무나 이제 전 세계로 스트레치 되어 있습니다. 800몇십 개의 군사기지. 어느 것도 제대로 스스로를 방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스스로도 지키지 못하고 다른 나라도 지켜줄 수 없고, 그리고 본질적으로 전투를 할 수 없습니다. 이 스트레치 되었다는 것. 여기에는 물류망에 엄청난 버든이 발생하는 거죠. 전쟁은 이꼬르 병참입니다. 자, 이 미군은 새롭게 이제 태어나야 됩니다. 새로운 무기도 필요하지만은 전체적인 군 조직을 이제 싸울 수 있는 군대로 이렇게 강하게 응징력 있게 만들어야 되죠. 헤그세스나 엘브리지 콜비는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을 위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 그리고 차관으로 임명을 했죠. 어쨌든 중국의 군사력, 이것의 가공함, 이것을 이제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르노 베르트랑도 이제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세계 최강의 군대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이 군사비 지출로는 뭐 다른 나라를 압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3위 정도가 되지 않을까. 물론 뭐 핵전쟁은 배제한 겁니다. 자, 재래식 전력에 있어서 중국 그리고 러시아에 뒤처져 있다. 이들 둘을 합친 거에는 당연히 뒤치고, 그리고 개별 국가로서도 그렇다는 거죠. 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전에서 목격하듯이 이 전쟁은 나토와 러시아 간의 대리전이다. 그런데 여기서 병참 관련돼서 나토가 패하고 있다. 이 러시아는 나토 전체가 생산하는 탄약 그 4배를 생산하고 있다. 이것을 인정하죠. 그런데 중국의 생산 능력은 러시아보다 이제 훨씬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토와 중국 이제 뭐 대충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텐진선은 여기서 이제 뭐 중국과 뭐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부상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시험대에 오른 것은 중국입니다. 뭐 여러분들 역사를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중국은 그렇게 싸움을 잘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일단 중국의 역사를 들여다보면은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늘 중원이 싸움의 무대였습니다. 중원을 장악한 자가 곧 천자가 되느니라. 이게 이제 중국인들의 멘탈리티죠. 그리고 일단 중원을 장악하면 큰 나라를 장악을 합니다. 그러면 외국에 있는 나라들은 그냥 와서 이제 머리를 굽신굽신하는 이런 식으로만 생각했죠. 그렇게 생각하다가 19세기에 아작이 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국 어쨌든 어느 정도 이제 군사력을 갖추고 뭐 경제력 이런 것을 갖췄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인들은 실제 전쟁을 하는 그런 의지는 상당히 약합니다. 뭐 이제 서구 백인들처럼 이제 공격적이진 않죠. 자, 이 글로벌 사우스 문제가 이제 부상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국이 중요한 축으로 떠올랐습니다. 과연 중국이 미국과 같은 어떤 개입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바로 이런 측면에서 중국이 시험대에 오른 거죠. 자, 중국, 나는 이제 우리는 강한 나라야, 큰 나라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세계가 중국말을 듣진 않습니다. 중국이 직접 개입했을 때 자신의 의지를 투사했을 때 세계를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서구는 다릅니다. 이 유러피안 배경 국가들은 굉장히 공격적이고 호전적입니다. 일단 지르고 보는 거죠. 자, 이 중동 지역 석유 그리고 아프리카 자원 뭐 남미, 야, 우리가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 준비가 되든 안 되든 일단 지르고 봅니다. 뭐 정부를 정복하고 참수하고 뭐 정권을 무너뜨리고 침공하고. 자, 그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되든 일단 저지르고 보는 거죠. 지금까지 늘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그런 행동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뭐 중국인들은 신중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뭐 바깥 세상에서 봤을 때는 좀 겁이 많지 않냐. 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국이 뭐 진짜 이제 글로벌 사우스를 뭐 이 서포트하는 지탱하는 하나의 축이 되겠다. 그 경우 뭐 베네수엘라나 이란
이런 문제 군사적으로 개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이 서구 국가들의 이제 기세에 눌려가지고 이렇게 주춤하게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직 상황이 극적으로 반정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중국과는 달리 이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은 상당한 공격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준비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힘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일단 지르고 봅니다. 리비아, 시리아 파괴하고 이란 폭격하고 이 전부 이제 이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다.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지르고 보는 거죠. 이런 면이 사실은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에는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직 세계가 큰 흐름에서 역전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힘듭니다. 힘도 중요합니다만 의지가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의지가 힘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텐진 선언 자체로 세계가 극적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죠. 여전히 미국은 공격적으로 베네수엘라도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 글로벌 사우스, 만약에 이제 미국이 서구 세계가 군사력을 이용하지 않는다 이 경우는 자 이제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통제력은 점점 더 옅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을 식민지처럼 함부로 착취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미국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가? 자, 미국이 컨트롤할 수 있는 나라들이 있죠. 일본, 한국, 서유럽입니다. 이들을 약탈 대상으로 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아르노 베르트랑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베르트랑은 프랑스인이기 때문에 프랑스가 지금 직면한 문제 그리고 미국에 당하고 있는 것 여기에 대해서 좀 한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베르트랑이 또 이제 이런 걸 올렸습니다. 텐진에서 실제로 논의된 것이 무엇인가 연장선상에 있는데 일단 서구 언론은 깡패 국가들의 모임, 독재자 모임, 빌런들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들은 1950년대, 60년대 살고 있는 것 같다. 자, 50년대, 60년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남미, 아프리카 여기서 독립을 하겠다 막 들고 일어났죠. 많은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던 이제 영국이나 프랑스 5, 60년대에 이 독립을 저지하고 군대를 보내서 깽판치고 이랬습니다. 케냐, 예멘 이랬죠. 자, 그런데 이들은 여전히 이제 그때 사고방식에 젖어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자신들이 이제 쇠락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무리한 시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때 SCO 정상회의가 있었습니다. 자, 이 글로벌 사우스는 들고 일어나서 지난 30년을 봐라. 세계를 폭력과 전쟁, 내전 이런 혼란의 구렁텅이로 빠뜨린 것. 그 주범은 서구가 아닌가. 자, 이 세르비아 파괴,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침공, 그리고 예멘에서 이 제노사이더한 그런 이제 내전이 있었죠. 50몇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 배후에는 미국, 프랑스, 영국,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단, 소말리아, 리비아 파괴, 시리아 파괴 곳곳에서 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 핵심적인 주체들은 서구였다. 이렇게 이제 SCO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그런 짓은 멈춰야 된다. 우리는 무역하고 개발하고 협력하고 각 국가들을 경제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협력하고 노력할 거다. 자, 새로운 국제 질서를 구축하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나선 것이 바로 이 텐진 선언이다. 제정신 가진 사람이라면 지난 30년의 대혼란, 이 혼돈의 주범이 누구인가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자, 이란, 베네수엘라, 쿠바, 북한, 러시아 같은 나라의 수억 명을 상대로 일방적인 제재를 부과하고 베오그라드, 바그다드, 이제 트리폴리, 가자, 다마스커스, 베이루트, 테헤란 여기 이제 폭격을 하고 있다. 서구 예외주의, 도덕적 맹목성을 비판하는 것이 바로 텐진 선언이다. 자, 성경의 구절을 인용합니다.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찾으려고 노력하기 전에 자기 눈에 박혀있는 들보를 먼저 봐라. 이렇게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 소식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AFD 대한정당이죠. 이 전쟁, 큰 전쟁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토에도 반대하죠. 이 후보 6명이 죽었다고 이제 어제 방송에 말씀드렸는데 7번째 사람 정치인이 또 죽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AFD 후보인데 계속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나라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그 사례가 나옵니다. 59세, 71세, 59세, 66세 대부분 다 아직까지 이제 젊습니다. 그런데 간 질환에 따른 신부전 이 사람을 제외하고는 전부 이제 그냥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죽었습니다. 자연사 결론. 자, 이 의심스럽죠.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비포 밴데라 여기 보면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우연이란 것은 없다. 대부분 이 우연의 일루전 환상이다.
우연처럼 보입니다. 우연처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환상이라는 거죠. 누가 의도적으로 만든 일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이 7명이 갑자기 이제 줄줄줄줄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상당한 이제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원했던 것은 독일이 나토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독립적인 국가로 되고 그 다음에 독일 스스로 이제 번영하고 강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러시아와 전쟁을 하는 거 이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의문사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이제 이 사건에 국한해서만 보지 않고 넓게 보면은 자, 이 독일의 어떤 지배 세력이 있습니다. 이들이 독일을 분명히 어떤 방향으로 이끌려고 하는데 거기에 장애물이 되는 사람들, 이들에게 이제 적절한 자연사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독일은 미래에 반드시 이제 큰 전쟁에 참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좀 불길한 내용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